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요, 2017년도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대비하시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1차 과목과 2차 과목에서 시험 과목과 그리고 출제 빈도 그리고 과목에 대한 그런 법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1차 과목에는 부동산 학개론이 있습니다. 부동산 학개론이 있고요. 또 1차 과목에서는 민법 및 민사 특별법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자, 2차 과목 보실까요? 2차 과목에서는 공인중개사법이 되겠고요. 또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세법인데요.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률 그리고 부동산 세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공법입니다. 그래서 1차 과목에는 2과목이고 2차 과목에는 크게 3과목이지만 전문적으로 구분한다면 사실은 4과목입니다.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 관련 세법 이것이 구분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합쳐서 시험이 40문제가 출제가 되죠. 부동산 학개론 40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40문제, 공인중개사법 40문제, 부동산 공법이 40문제가 되겠고요. 이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률이 24문제, 그리고 부동산 관련 세법이 16문제, 합쳐서 4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자, 여러분, 부동산 학개론에서는 부동산 학에 대해서 85%가 출제가 됩니다. 85%. 부동산 학에 대해서 85%가 되고 부동산 감정평가론이 15%입니다. 부동산 감정평가론이 15%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85%이기 때문에 한 36문제가 출제가 되겠죠. 그렇죠. 34문제가 되겠고 부동산 감정평가론이 6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6문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 부동산 학개론은 이건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은 없고요. 민법 및 민사특별법을 보시게 되면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이 이 85% 정도 출제가 됩니다. 민법 85% 정도 되고 이 민사특별법이 15%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민법이 85%, 민사특별법이 한 15%.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6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죠. 그리고 민법은 34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 40문제. 공인중개사법이 40문제인데요. 공인중개사법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공인중개사법이 한 70% 정도 되고요. 공인중개사법이 70% 정도 되고 그리고 중개실무가 30%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공시에 관련된 법에는 부동산 등기법이 12문제. 그리고 지적에 관련된 거, 토지에 관련된 거 12문제. 그리고
부동산 세법이 16문제 이렇게 됩니다. 부동산 세법이 16문제. 그리고 부동산 공법이 40문제가 되겠는데요. 부동산 공법에서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 도시개발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30%, 그리고 주택법, 농지법, 건축법이 40%가 출제가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시는데 법 과목이 한 몇 개 정도 될까요? 법률 과목이 20개가 나옵니다. 자, 한번 쉬어보세요. 20개가 나오는데 우선 우리나라 이 법 중에 최고의 법이 뭡니까? 여러분, 최고의 법이 헌법이죠. 여러분, 헌법은 누가 만듭니까? 국민들이 만들어요. 국민들이 만드는데 헌법은 1조부터 130조까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 중에 최고의 법이 헌법 아니겠습니까? 헌법입니다. 여러분, 헌법 10조에는 모든 인간은 가치를 받을 존중, 가치에 대한 인간의 가치를 존중해야 된다는 그게 헌법에 나와 있고, 또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행복 추구권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시는 것도 미래에 대한 행복, 내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학습하는 것이 아닌가. 또 직업의 선택에도 있겠고, 또 부동산 공부에서 재테크라든가 세테크, 노테크, 휴테크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학습을 하는 것도 역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헌법 밑에는, 이 헌법은 국민들이 만드는 거죠. 그러나 헌법 밑에는 뭐가 있나요?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이라고 하는 건 입법기관에서 제정한 법이 바로 법률이 되겠는데, 이 우리나라 입법기관에서 만든 법률은 1400여 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법률 중에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는데 1차 과목과 2차 과목에 해당하는 법률이 약 20개 정도 됩니다. 여러분, 진짜 20개 공부하는 거예요. 머리 아프겠다 하는데 참 부동산에 관련된 법률은 한 200개 이상이 되는 거죠. 한 200~300개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험범에 들어가는 것은 20개 정도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법률만 가지고는 다 법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법률 밑에는 대통령령이 시행령이 있습니다. 이 시행령이 대통령령이 되겠죠. 모든 법에다가 모든 내용을 다 삽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에서 부족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시행령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이 있는데 이 시행규칙은 총리령이 있고요. 그리고 각 부령이 있습니다. 총리령이 있고 각 부령이라고 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 보건복지부령, 행정자치부령, 기획재정부령, 이렇게 부처령이, 장관들이 만든 법이 있습니다. 각 부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규칙 밑에는 뭐가 있느냐? 지방의회가 제정한 법규를 조례라고 합니다. 지방의회가 만든 법규를 조례라고 하고, 행정기관 등이 정한 규칙을 우리는 규칙이라고 하죠.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을 규칙이라고 하는데 이거 하위법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법은 헌법이고요. 헌법 밑에는 법률이 있고, 법률 밑에는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규칙이 있는데, 시행령이 없고 법률만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 민법은 시행령,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오로지 민법은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차 과목에 민법이 85%가 출제가 되잖아요. 오늘은 민법을 간단하게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민법이 있고 민사 특별법이 있는데요. 특별법이 15%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우선 우리나라 요 민법은 법률로만 있습니다. 법으로만. 이 민법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민법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없고요. 오로지 민법은 법률로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민법은 제1조부터 1118조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1조부터 1118조까지가 있는데요.
민법은 우리나라 민법은 5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편, 2편, 3편, 4편, 5편. 그리고 장으로 되어 있어요. 1장, 2장, 3장, 4장, 5장. 그리고 절로 있습니다. 1절, 2절, 3절, 4절, 5절. 관이 있습니다. 1관, 2관, 3관, 4관. 그리고 1조에 1항, 2항이 있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편, 장, 절, 관, 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편, 2편, 3편, 4편, 5편. 1장, 2장, 3장, 4장, 5장. 1절, 2절, 3절, 4절, 5절. 1관, 2관, 3관, 4관. 1항, 2항. 그래서 법조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1조, 2조의 1항 이렇게 되죠. 3조의 1항, 1항, 2항. 법조문 있잖아요. 몇 조에 이렇게 몇 조의 1, 2, 1항, 2항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민법은 편, 장, 절, 관, 항. 법조문을 보시게 되면 편, 장, 절, 관, 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민법은 몇 편으로 되어 있느냐? 제가 민법 선생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법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잖아요. 그러한 대표 발의한 내용들을 올해만에도 칼럼을 한 500여 개 이상 입법 칼럼을 쓴 바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제 칼럼을 보고 싶으면은 뉴스 300이 들어갑니다. 뉴스 300. 네이버나 다음에다가 뉴스 300을 치시면 김동수의 입법10이라는 김동수의 입법 10이라고 하는 칼럼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올해 2016년 1월부터 칼럼 쓰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500개 이상의 칼럼을 쓴 바 있고요. 지난 11월 19일입니다. 2016년 11월 19일이죠. 19일 날 20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 게 있습니다. 민법이라든가 공인중개사법이라든가 그리고 주택임대차 보호법 각종 법률이 개정됐는데요. 이런 개정된 칼럼도 여러분 찾아보시면 제가 칼럼 쓴 내용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민법 5편으로 구성된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민법 1조부터 1118조까지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한번 간결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민법 1편에는 민법 총칙이 나옵니다. 민법 전반적인 내용이 나오죠. 1조부터 184조까지인데요. 이 총칙에서는 주로 법률 행위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법률 행위. 의사표시와 법률행위를 공부하고요. 사실은 민법 총칙이 어렵습니다. 민법 전반적인 내용을 총론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반복학습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2편입니다. 2편에는 물권법입니다. 물권법. 그리고 3편은 채권법입니다. 채권에 관련된 법. 그리고 4편은 친족법입니다. 그리고 5편은 상속법입니다. 이런 사실은 물권법과 채권법은 이건 재산에 관련된 거지요. 그래서 재산법이라고 합니다. 재산법. 그리고 친족법과 상속법은 친상법인데요. 이거는 가족법입니다. 가족. 결과적으로 2편과 3편은 재산에 관련된 법을 공부하는구나. 4편과 5편은 가족에 관련된 법을 공부하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시험범위는 민법 총칙에서 이제 법률행위가 시험범위 나오고요. 물권법하고 이제 채권법이 시험범위인데 재산법인데 가족법은 시험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특히 물권법에서는요. 이 물권이라고 하는 건 물건에 대한 권리 아니겠습니까? 물권법. 물권법에서는 8가지를 배웁니다. 8가지. 8가지 이런 겁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냥 점유권, 소유권, 권리에 대해서 배우는 권,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유치권, 질권 이런 물권법은 강행 규정인데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8가지에 대한 물권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물권법 8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채권법에서는 주로 이제 계약법을 공부합니다. 계약법. 계약관계.
뭐 임대차 계약 있잖아요. 뭐 금전 소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 사용대차 계약, 매매, 교환, 증여 계약. 원래 우리나라 이 계약법에는 15가지 전형 계약이 있습니다. 뭐 매매, 교환, 증여 계약, 또 금전 소비대차 계약, 사용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 고용, 고용 계약, 또 현상 광고 계약, 도급 계약, 임치 계약, 또 뭐 위임 계약, 또 조합, 현상 광고 계약, 또 과거에는 그 여행 계약이 비전형 계약이었는데 여행 계약이 작년도에 개정이 됐죠. 2015년도 개정돼 가지고 여행 계약이 전형 계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종신 정기금이라는 것도 있죠. 내가 너 죽을 때까지 한 달에 얼마씩 생활비를 주겠다 하고 계약하는 거. 종신 정기금, 또 조합, 이렇게 해서 계약법에는 15가지가 있습니다. 다 배운 건 아니고요. 특히 이제 임대차. 임대차를 공부하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을 이제 주로 공부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물권법과 채권법인데요. 결과적으로 이건 재산법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뭐하고 관계 있을까요? 돈하고 관계 있네. 돈, 머니. 물권법과 채권법은 다 뭐하고 관계 있습니까? 돈하고 관계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4편, 4편은 친족법이고 5편은 상속법인데 이건 가족법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년이 되게 되면 민법에서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이 미성년자인데 성년이 되게 되면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배우자가 생기고 또 직계 비속, 자녀들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종족을 번식하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뭡니까? 많은 친족관계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친족관계, 또 인척관계. 그러면 이제 친족법에서는 친족과 인척관계를 이제 맺고 사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살다가 우리 인간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무덤에 갈 때까지 이제 살다가 뭡니까? 죽어요. 그러면 상속을 남기고 죽습니다. 그래서 상속에 관련된 법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민법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관계를 맺고 살지요. 즉 생활관계를 맺고 산다. 이 생활규범에 관련된 법이 바로 민법입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사적인 그런 거래관계를 법률로 만든 것이 바로 민법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때 민법은 일반법이다. 또 개인과 개인 간에 적용하는 생활규범을 정하는 법이기 때문에 사법이다, 이런 말 쓰죠. 그래서 민법은 일반사법이다, 이렇게 보는데, 민법은 결과적으로 이거는 친족과 상속은 가족법인데요. 결과적으로 성하고 관련되겠죠. 성하고. 그죠? 성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민법을 제가 한번 정의를 내려볼게요. 1조부터 1118조까지는 이런 개인과 개인 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인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돈, 재산하고 그리고 성하고 관련된 법이 바로 민법이다, 이렇게 보시겠는데요.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민법 총칙 일부와 그리고 물권법과 채권법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고 친족법과 상속법은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40문제 중에서 85%니까 34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6문제는 민사 특별법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데, 다음 3강 시간에는 민사 특별법부터 시험범위 나오는 법 이름 20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강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